당연히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이제 발언을 한 거고 네. 이제 공직 기강을 잡아야죠. 이거 지금 강선우 후보에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나 텔레비가 없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비겁한 이야기죠.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이 물론 국무위원을 뭐 검증하거나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인사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니 인사의 기준 같은 걸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는 게 상식이라고 봐요. 예. 정말 비열한 겁니다. 이게 건진 쪽에서 결국은 이게 다 윤핵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건진이 기도해서 염력으로 윤석열의 마음을 움직였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청탁을 했는데 그 누구겠어요? 윤핵관이지 뭐. 윤핵관 아니면 김건희겠죠. 그러니까 네. 한 달 있다가 다 줄소환이다. 권성동이니 이철균이 윤한홍이니 막 이런 분들 싹 다 이제 소환됐고 거기에 더 이제 할 수밖에 없고 그냥 전환기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워 그냥 뭘 제가 그래서 가야지. 전환기를 잡으러 출마합니다. 진짜요? 전환기를 잡는 건 김근식이다. 아, 그래요? 전환기를 그리고 뭐라고 전환기 옆에 있는 천하의 장동혁도 잡고. 김근식의 전환기를 글쎄 말이야. 나도 그게 자존심 상하긴 하는데.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7월 23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아주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도 당대표 출마하고요. 지금 오늘 함께해 주신 분 중에 한 분은 또 최고위원 나가신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매우 흥미로워지고 있고요. 또 대통령 입에서 정말 굉장히 강한 어휘가 또 나왔죠. 정신 나간 공직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요. 또 특검이 청구하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일들이 자꾸 좀 생기는데 이런 등등의 뉴스들 포함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이렇게 아침부터 좀 배가 고프셨던 모양이에요. 뭐 이것저것 많이 좀 드시는 것 같은데. 아니 하나 먹었어요. 하나 드셨어요? 네. 아침 일하니까 배가 좀 나와서 점심도 굶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정치인은 배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 국민의힘 저 전당대회 뭐 하나 하시죠? 뭐 이번 주 금요일 공고 나고 다음 주에 후보 등록이니까 그 사이에 네. 장르만 여의도 시청자분들과 함께 고민을 계속 공유하면서 아니 저희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혼자 저 혼자 고민을 계속하면서 결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뭐 지금 많이 나옵니다. 예, 많이 장에 섰으니까요. 장이 섰습니다. 자, 그리고 또 수요일 함께해 주시는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네. 김근식 교수님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분인데 네. TV로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뵈니까 정말 감기가 무량하네요. 그렇습니까? 그럼요. 서로 네. 또 저 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럼요. 네. 네, 훌륭한 진짜 존경하는 분이에요, 진짜. 네. 아니, TV로만 보다 이렇게 본다고 하니까 이게 칭찬입니까? 아니면 오랜만에 보긴 했어. 오랜만에. 네. 저도 진짜 오랜만에 뵈서 반가워요. 네, 우리 김근식 교수님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님 그리고 김부각 씨가 오늘 좀 이따 나올 텐데요. 네, 김부각은 좀 이따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삼김이네, 삼김. 최인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뉴스들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흐름 잘 짚어서 오늘도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가면 될까요? 네, 어제 열린 국무회의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네. 신상 필벌. 지금 누가 수해놨는데 춤추고 있나? 이런 말을 가로에 집어넣고 네. 정신 나간 공직자들 가만두지 아이고.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그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랍니다. 네, 뭐 대통령 취임 후에 가장 강한 어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좀 뭐 들기는 하던데 표정도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아마 이제 요 얘기를 직접 꺼내진 않았지만 지난 20일 강원도 홍천 식당에서 시민단체 야유회에 참석해서 춤을 추고 있었던 백경현 구리시장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 욕먹을 만 하죠, 사실 이거는. 네, 특히 저 영상을 보면 더 좀 약간 네네. 그런 분위기가 보이는데 이 당시에 이제 구리에 폭우가 오고 다들 이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 중이었는데 예. 이제 구리시장이 저기 가서 저러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렇게 신날 일인가 싶기는 하고요. 그리고 또 오송 참사 추모 기간에 술자리를 가진 충북지사도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이제 정신 나간 공직자들 엄시 단속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충북지사다 혹은 구리시장이다. 뭐 회초리 때릴 수는 없을 거고 어떻게 뭐. 선출직이시고 예?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당적이 저 두 분 다 공교롭게 국민의힘 소속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예산 깎는 거, 그 지방에 교부금 내려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좀 깎는 건데 그거 가지고 큰 효과가 있을까 싶고 네.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여론과 민심의 압력이 제일 크죠. 이렇게 한번 뉴스에 나고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그렇죠. 하면 그리고 저 화면에 계속 저게 돌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저 구리시장님은 뭐 내년 공천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그게 또 정상이고요. 그러니까 네, 아마 네, 네. 민심의 해초리가 제일 무서운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걸로 단속 내지는 하여튼 경고를 좀 준다. 그렇죠. 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1+1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이제 발언을 한 거고 네. 이제 공직 기강을 잡아야죠. 근데 이게 다 공교롭다라고 하지만은 그냥 뭐 민주당 뭐 지자체장도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은 네. 어쨌든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선 뒤 3개월 뒤에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대승을 했거든요, 국민의힘이.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성했단 말이에요. 지방선거에서.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조금 의식을 하고 탈환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게 지적을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정무적으로도 조금 유리하지 않나 그런 것까지 아마 고려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공교로 네, 네. 근데 이거는 할 말이 없는 게 그럼 민주당 사람이 뭐 이렇게 술 먹고 노는데 그 사람만 빼고 지적을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다 그 수해 재난 났는데 술을 먹고 있었다는 사람 다 국힘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뭐 할 말이 없고 저 구리시장님은 술을 안 먹었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했거든요. 얼굴이 얼굴이 빨간데 너무 불쾌해. 제가 볼 때 주치폭력 안 했나 보다. 김근식 교수님도 술 한 잔만 드셔도 빨개지시잖아요. 안 먹어도 뻘겋습니다. 아, 예. 지금 아침인데 뻘겋지 않습니까? 예. 너무 빨개. 홍인종이야? 무슨 말도 아니 홍인종인가 해서. 언제적 홍인종이에요. 아, 예. 요즘 아니, 그런, 그리고- 분들이 그런 표현 안 씁니다 요즘에. 네, 그런 아니, 분들이 저런 있어. 춤사위를 만약에 술을 안 먹고 했다, 그러면 저분은 진짜 춤의 재능이 있는 엔터테이너, 퍼포먼서. 네. 네. 여튼 이런 정신 나간 공직자를 엄히 단속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 당연히 지금 뭐 수해 상황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니까 네. 뭐 공직자들 진짜 정신 좀 차려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만 더 전달을 네. 해드리면 방통위원장 있잖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제 18일에 아니 19일에 나 휴가 갔다 올게요 하고 휴가계를 냈대요. 뭐 했다고 휴가? 아니 반 일이 뭐 있어? 그러니까 휴가 뭐 여름이니까 이제 당연히 휴가를 가겠다라고 했는데 요때가 이제 풍수해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던 시기였고 네. 이제 방통위원장은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부적절하다라면서 휴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휴가 지금도 참 거의 혼자 근무하고 있나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아, 그래요? 네. 사무실에 있으면 휴가지 뭐. 네, 그렇죠. 나 혼자 있으니까 뭐 휴가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하여튼 휴가 반려됐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인사가 삐그덕삐그덕거리는 것이 이제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최근에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이 자진 사퇴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였고, 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을 때 대통령실은 이거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을 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는데 또 이제 설화가 나왔습니다. 누구예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새 처장인데요. 파도 이분 계속 뭐가 나오더라고요. 네, 계속 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분 이제 그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받았는데 이를테면 강선우 의원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후보자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아니 난 집에 TV가 없고 신문도 없어가지고 무슨 일인지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아니 당신이 인사혁신처장이지 않느냐 했더니 좀 더 잘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라고 일단 이야기했고요. 네. 과거 발언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서 그 인사검증 7대 기준 있었잖아요. 네. 그 기준을 갖고 인사검증 기준은 아주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순화해서 말씀하신 게 바보 같은 일이죠. 예. 네. 문재인은 모든 고통의 원천이다라는 말도 했고요. 문재인이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이 네, 있었을 네, 네. 때도 이거 기획된 사건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새로 파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동석 처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아주 싫어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말들도 보니까 굉장히 뭐가 많은데 지금 보니까 문재인 정부 장차관 명단 쭉 보면 다 문재인 같은 인간들인데 뭐 무능한 인간들이다 이런 류의 발언들을 많이 한 걸로 봐서는 어쨌든 민주당 소속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이제 본인은 이제 그 관련 영상들을 내리고 사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 근데 이제 윤건영 의원이 굉장히 치욕스럽다라고 하면서 이제 화를 냈죠. 문재인 네네. 전 대통령 측. 문재인 정부 시절에 또 일을 했던 네. 최동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처장? 저는 이분이 예. 좀 비겁한 인간이라고 봐요. 비겁하다? 뭐 민간 기업에서 뭐 인사 담당했던 경력이 있는 분이시던데 예. 그리고 뭐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강성 발언도 하고 뭐 유튜브 할 때야 미래를 생각 못 하니까 아무 이야기나 짓거릴 수 있죠. 거기까지는 뭐 오케이. 네. 유튜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발탁이 됐잖아요. 그래서 국회에 나왔잖아요.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논란이 되고 있으니 이런저런 물어보면 좀 더 솔직하든가 아니면 당당하든가 아니면 아예 애초부터 고개를 숙이든가. 저는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정부 인사기준 참사 이야기하고 문재인에 대한 아주 거의 적대감을 보여줬던 발언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어떤 생각인 것인지 아니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뭐 남자답게 좀 이런 남자답게 하면 또 안 되겠죠. 어쨌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면서 당당하게 하든가. 당당하게 하든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아까 우리 최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거 지금 강선우 후보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나 테레비가 없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비겁한 이야기죠. 모를 수가 없죠 사실. 당연하죠.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이 물론 국무위원을 뭐 검증하거나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예. 인사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니 인사의 기준 같은 걸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는 게 상식일 거라고 봐요. 예. 준비가 안 됐으면 저 정도였으면 정무적 판단으로 이건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도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TV가 없어서 TV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못 듣고 있습니다. 정말 비열한 겁니다. 난 이런 인간들이 공직에 나서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를 제가 하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르고 네. 자기의 권력의 의지와 이해관계를 위해서 하던 말을 그냥 표변하면서 바꾸고 그리고 비겁한 짓을 하고 이런 악당들이 판치는 세상 저 거부합니다. 끝까지 제가 낙선하더라도 저는 옳은 길을 가겠습니다. 나중에 또 최동석 처장 나중에 대통령 돼갖고 대통령 또 되면 우리 김근식 상관없어요. 저는 죄직이었기 때문에 털어도 안 나오니까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진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분은 인사 쪽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걸로 보여요. 네. 한국은행에서 근무를 했는데 한국은행에서 인사조직개혁팀장 20년 정도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 나온 다음에 뭐 교보생명에서 인사조직 담당 부사장을 한다든지 그래서 인사 쪽에서도 책도 많이 내고 네. 그래서 인사는 전문성이 있는 걸로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정치적이다. 너무 그리고 좀 말을 세게 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쪽 진영에서 좀 있으려면은 적을 좀 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 비판할 수 있죠. 비판할 수 있는데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좀 육두문자와 이 비속어까지 섞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그리고 인사 기준을 세우는 게 잘못인가요? 그거를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뭐 위장전이 병역 기피 이런 거 안 된다고 뭐 5대 기준, 7대 기준 얘기했던 거. 5대 기준, 7대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그 기준에 못 맞춰서 낙마도 하고 또 교체하고 뭐 이거는 좋은 사회로 가는 어떤 그런 거죠. 우리 도덕성 기준이라는 것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나름 그런 거를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싸잡아서 폄하할 수 있나? 이게 뭐 게다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박원순 그 이제 성추문 요거와 관련해서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항상 그런 게 아니라 가해자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의 글을 또 쓴다든지 여러모로 너무 정파적인 얘기. 뭐 이를테면은 그 저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윤석열, 한동훈이 같이 이것도 이제 뭐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사실상 밝혀졌는데 첼리스트의 거짓말로 밝혀졌는데 이것도 내가 딱 보면 안다 이거. 그랬을 리 얘들은 한동훈, 윤석열이는 불러다가 분명히 여기서 노래 부르고 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오지랖 넓게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제 임명이 되니까 저는 근데 이제 뭐 임명이 됐으니까 하나 꼭 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은 그 누구였죠? 그 윤석열 정부 때 중앙 공무원 인재 개발원 네. 그분 이름 까먹었는데 연수원장. 연수원장 네. 예, 그분이 그 자기 일을 안 하고 오지랖 넓게 계속 윤석열 찬양하고 유튜브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뭐 어쨌든 본인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런 논란을 뒤로하고 임명이 됐으면은 본인 일이나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지랖 넓게 이거저거 다 끼려고 하지 말고 예, 인사나 좀 제대로 해라.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걸 하다 보면 아마 어디 연설이나 이런 거 나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걸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 자신도 자신이 처음 생각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막 하는 경우도 좀 왕왕 보기는 합니다. 저도 뭐 이제 경험담이신가요? 유튜브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제 얘기보단 주로 이제 다른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근데 그분들도 막 이렇게 댓글 보면서 막 점점 에스컬레이트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큰 꿈이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네. 송기호 국정상황실장이 한 달 만에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근데 당초에 국정상황실장을 발탁할 때 다들 의문을 가졌잖아요. 이제 본인이 해왔던 이력과 여기 직무가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깜짝 인사란 얘기도 있었고 의문들이 좀 있었는데 뭐 옮기는 걸로 결론을 냈고요. 이 자리에는 김정우 전 의원 조달청장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상황실장이라고 하면 국내외에서 벌어진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되고 뭐 정무 감각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그렇죠. 자리일 텐데 예. 이 송기호 실장이 한 달 만에 이렇게 바뀐 거는 무슨 제가 이유가 있는 송파 걸까요? 병 당협위원장이고요. 예. 맞네. 송교 실장님이 송파 을 네. 그래요? 민주당 지역위원장입니다. 예. 둘 다 낙선 거사들이기 때문에 우리 송파 행사하면 옆자리에서 사진 종종 봬요. 그렇죠. 예. 변호사하신데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고 맞아요. 예. 굉장히 그 침착하신 분이고. 예.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뵐 때는 정무 감각은 별로 없는 분이에요. 그냥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정상황실장 발탁될 때도 저는 의외였습니다. 본래 이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장은 예전에 보십시오. DJ 때 장성민이 했죠. 문재인 때 윤건영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특히나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더 이게 격을 높여서 국정총괄의 컨트롤 타워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런 그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와 그 위기 상황과 모든 그 역동적인 이 대처 능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 좋은 분인데 그 자리는 맞지 않는다라는 개인적인 저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경제안보비서관으로 본래 자신의 자리를 찾아간 거죠. 어떻게 보면 네. 통상 전문가니까. 네네네. 그런데 끝까지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고 옆 지역구에 또 이렇게 같은 낙선의 아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팽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달 정도 해보니까 조금 아니다 싶은 판단을 아마 대통령이 좀 한 그렇죠? 모양이죠. 네. 예. 그렇죠. 예. 이제 이게 국정상황실장이라는 게 네. 모든 정보가 다 모이는 곳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일단은 의사결정을 다 내리지는 않아도 네. 기본적인 기초적인 의사결정은 내리고 그리고 이제 각 대통령 비서실이나 안보실이나 뭐 예를 들면 수석들한테 이런 중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상의하고 뭐 이런 네, 건데 아무래도 경험이 뭐 다른 예를 들면은 그런 안보 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뭐 다른 게 좀 이게 폭넓으신 분은 아니에요. 송기호 저도 이제 뭐 방송을 하거나 그렇게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이쪽의 전문가는 맞아서 경제안보 비서관으로 가는 게 맞겠다. 저도 그 생각은 드는데 네. 이걸 몰랐냐? 이걸 처음부터 몰랐냐? 그러니까 해봐야 아는 거냐?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큰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인사 검증이라는 게 약간의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이라는 거에 살짝 의구심이 지금 들기 시작하는 게 강준옥 이름 강준옥인가? 네네네네. 강준옥 뭐 낙마했는데 그거 제대로 발표도 안 했어요 심지어.
이게 언론 보도로 알려진 거지. 우리는 강준욱 비서관이라는 사람을 비서관으로 국민소통비서관 임명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발표도 안 했어요. 그냥 그러다가 낙마도 그냥 이런 식으로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저기 정보공개센터에서 시민단체 정보공개센터에서 윤석열 정부 때 이 명단에 대해서 다 공개하라고 해가지고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명령이 내렸거든요. 인사 명단을 공개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모든 직원의 백악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게 이제 그 사무실 번호죠 이게 다 공개돼 있어요. 모든? 예.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미국 공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걸 공부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는 공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시민사회 단체도 왜 이렇게 불투명하게 하냐. 근데 강준욱을 임명하는 과정도 불투명했고 이게 낙마시키는 과정도 이게 그냥 얼렁뚱땅 지금 넘어가는 거니까 이거를 좀 더 투명하게 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잦아지면은 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라는 게 뭐 꼭 좋고 나쁜 사람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그 자리에 딱 맞는 사람 잘 이제 맞추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인상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실수들이 자꾸 한두 개 보인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권 초반인데 왜 그런가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인사수석이 없고 뭐 인사기획관이 없고 그러니까 일단 이걸 전담하는 사람이 지금 제대로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실무를 이제 과거의 성남 라인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버거운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성남 라인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진상, 김용, 김현지 뭐 이런 분들이죠. 이제 오랫동안 성남시장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했던 했던 사람들, 김남준 뭐 이런 사람들이죠. 전담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버거운 거 아니냐. 지금은 이제 김용채 인사비서관, 김현지 총무비서관 여기서 둘이서 주로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의문도 있어요. 김정우 조달청장이 지금 국정상황실장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도 여기에 맞는 사람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게 지금 그 인사비서관이 김용채라고 이분이 있고 총무비서관 김현지 씨가 있는데 이게 전형적인 이제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측근들 아니겠어요? 네. 지금 인수위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국무위원 정도는 뭐 그래도 이래저래 교차 체크를 해서 해볼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비서관급 정도는 아마 그때 그냥 추천 올라온 대로 그냥 오케이 해서 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준욱 사태라든지 송교 사태라든지 이런 등등을 보면 이 성남 라인의 측근이 그냥 아무런 교차 검증 없이 올리는 이 인선안을 그대로 지금 제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의혹이 들고, 저는 이게 조금 좀 확대해서 좀 옛날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예전에 김두관 지사가 있었잖아요. 김두관 지사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왔다가 굉장히 돌풍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그냥 의외로 그냥 그 떨어지고 경남지사까지 그때 사퇴하고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은 상처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크질 못하는데, 그때 제가 옆에서 봤던 김두관 지사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남의 군수하고 이장할 때부터 친했던 사람만 옆에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 서울로 올라오면 안 돼요. 그냥 남해 사셔야 돼요. 저는 그때 느낀 게 노숙자를 하더라도 그 서울역에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남해에 있는 그 인맥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신뢰하고 편하게 대하잖아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정보가 많고 이러저런 평판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깨트려서 이렇게 판단하고 알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죠. 근데 이제 일단은 어떤 리더라고 이제 친다면 자기가 사실 이렇게까지 크기 전에 그때 당시에도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을 꽤 신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신뢰하면 그냥 밥 사주고 술자리에 편할 때 술 마시면 되는 거지. 이런 중책을 맡기면 저는 오히려 부담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도 안 좋다. 그렇죠. 그냥 개인적으로 아끼고 편하게 대하면 되는 것이지. 총무비서관, 인사비서관의 이런 이게 사실 두 군데 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은. 저는 그런 좀 리스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언론에서 이미 좀 지적이 됐는데 아주 주목받지는 않았어요. 보수 언론 쪽에서 특히 이제 좀 주목을 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 대통령실 인사가 크게 보면은 이제 두 축이 거의 장악하고 있다. 장악이라는 표현을 뭐 쓰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는 소위 말하는 성남 라인.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에 같이 일을 했던 그쪽이 이제 방금 얘기했던 뭐 김용채 뭐 인사비서관, 김현지 총무비서관, 김남준 제1부속실장도 있고 권승정 국정기획비서관, 김병욱 정무비서관 뭐
뭐 김락중 국정과제 정책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뭐 이런 분들 이번에 그리고, 제2부서실장도 예, 문진영 사회수석 뭐 김상우 춘추관장 뭐 정정옥 성평등 가족 비서관도 크게 보면은 이제 다 성남시장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본인이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들을 믿고 쓸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양해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게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다 여기로 비난이 쏠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제대로 능력 있는 사람 본인이 믿고 썼다라고 하지만은 왜 이게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맞는 거냐. 네. 또 한 축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재명 변호사 라인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재명 그러니까 변호사. 민정비서관부터 거기도 해가지고 좀 있었죠. 공직기강 비서관 해가지고 이렇게 쫙 포진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안 생기면 별 문제 없어요. 이게 보훈 인사냐 뭐 논란도 있지만은 문제가 한번 이쪽 민정 쪽에서 발생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와르르 진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외부에서 지적하는 거를 반드시 이거를 뭐 발목 잡기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조금 이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진짜. 예. 네. 자 그리고 뭐 댓글 보니까 방송 분위기가 윤석열 정권 초반이랑 이렇게 다르냐라고 하시는데 저희 방송 시작한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윤석열 초반에는 안 했어 우리가 방송을. 댓글 아까 안 보신다더니 또 그때 보시고 계세요. 아니 너무 억울하잖아요. 윤석열 정권 초반에 우리 안 했어요. 네, 방송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한번 볼까요? 네, 이거 이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전달하겠는데 저 이 정부 들어서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한 행보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수십 년간 운영해왔던 대북 방송도 중단이 됐고 네. 그리고 정부가 이제 북한 개별 관광, 국민의 북한 개별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 관광을 검토 중이다. 네, 이게 그 박광자 씨 피살 이후에 개별 네네네. 관광은 안 되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단체로 허가를 받거나 이렇게 했었던 적은 있었는데 이제 그냥 따로 갈 수도 있게 되려나 봅니다. 그래요? 네. 이건 근데 그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개별 관광을 우리가 하겠다는 취지를 밝혀도 북이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사실은 이 외환안이라든지 경제난을 풀어가는 여러 가지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인력 송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네네. 중요한 게 관광이에요. 그렇죠. 근데 관광의 문을 굉장히 많이 열고 있고 네. 요즘에 또 전 세계적인 관광 트렌드가 오지 여행이잖아요. 북한 가고 싶은 사람 많아요. 네. 저도 가고 싶어요. 그 당장 우리 네. 한국에 만약에 이게 상품이 나오잖아요. 네. 패키지가 나오면 서로 가려고 그래요. 네. 신기하잖아요. 근데 북한이 열 거냐가 그렇죠. 핵심이지. 그래서 북한이 다 열었어요. 많은 사람이 가고 보면 요즘에 그 유튜브에 보면은 평양 네. 먹방도 많이 나오고 네, 굉장히 맞아요. 많이 나와요. 외국인들이 막 근데 그 찍고. 북한이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원칙은 남조선 사람들은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입장이 올해 저 강화되면 강화돼 있지. 작년 작년 초에 벌써 김정은이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정리를 해버렸는데 네네네. 모든 당원 당규가 아니지 강령이나 규약에도 통일이라는 이야기 다 빼고 민족이라는 단어를 다 빼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북이 안 열 텐데 저는 이종석 국정원장이 좀 오버하는 게 아닌가. 현실을 잘 모르고 또 헛된 꿈을 꾸겠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불가능을 또 가능하게 하는 게 정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김근식 교수님 의견이 좀 많이 다른데,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북한이 우리가 이거 관광하겠다고 뭐 이거를 하겠다고 할수 있는 해서 건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북한이 걸어 잠그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이런 상호의 적대적인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가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뭐 이종석 뭐 국정원장이 그러면은 이게 지금 바로 될 거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들이 그러니까 대북 방송 바로 중단해 버렸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중단해 버렸잖아요. 서로 그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은 와 죽겠더라. 진짜 죽을 것 같이 맨날 막 이상한 그냥 소리도 아니고 굉음 같은 걸 막 내다 뭐 이렇게 긁는 소리 있잖아. 쇠로 이렇게 그 손바닥 생각만 해도 막 막 뒷맛 이상한 소리들 그런 것들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를 보고서 이제 하는 거고 어쨌든 올해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내년에는 트럼프랑 김정은이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요? 어떤 식으로든 이제 만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놓고 완전 적대적인 관계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과 어느 정도 우호 관계를 해놓고 뭔가 여기에서 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포석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열림 가실 거예요, 우리 교수님은? 저는 많이 가봤죠. 북한에? 예, 그럼요. 간첩 아니에요? 아니 저는 전부 합법적으로 신고하고 간 아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럼요. 어디 가셨어요? 금강산? 아니 금강산 수십 번 갔고 평양에도 한 10몇 번 갔죠. 왜 이렇게 많이 가요?
제가 남북관계 전문가 아니었습니까? 지금이야 정치하고 있지만. 아 그래요? 저의 과거를 잘 모르시죠? 아 그래 그럼 고위 관계자들도 만나보셨어요? 아 그러면요. 그리고 그 개별 관광을 가면 굉장히 인기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제3국을 우회해서 가는 방법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통해서는 북한 관광이 자유롭게 다녀요. 중국 특히 동북 삼성에는 북한 관광 그 관광 상품이 많습니다. 당일치기도 있고 몇 박 갔다 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묻어서 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은 있는데 그리고 하면은 저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봐요. 제가 북한을 자주 다닐 때 느꼈던 가장 느꼈던 가장 큰 효과가 뭐냐면 우리 남쪽 사람들이 그냥 어떤 경우든 어떤 그 상황이든 자주 가서 북한 사람을 만나는 게 이게 통일을 앞당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좀 자유롭게 사는 제멋대로 한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휘젓고 다녀야 북한 체제가 균열이 생겨요. 제가 그걸 느끼더라고. 아 그래요? 예, 열 몇 번 가면 처음엔 저희들한테 무뚝뚝했던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가면 우리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의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면 돼. 왜냐하면 평양 시내에서 말 안 듣는 사람 우리 남조선 사람밖에 없거든. 유일해. 아 그래요? 그럼요. 북쪽 안내원들이 제발 우리가 평양 시민들 10만 명까지 동원해서 제때 다 해봤지만 이렇게 말 안 듣는 놈들 처음 봤다고 그럴 정도니까. 저는 그래서 자주 다니는 게 저는 가장 큰 통일을 앞당기는 거라고 봐요. 나는 대도 안 갈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니요, 너무 관심 가고 있잖아요. 싶은데? 아 전 별로 안 가고 싶은데. 아, 그래요? 네. 이런 분도 계시고. 뭐 재밌을까 거기가? 재밌어요? 재미있어요. 궁금하잖아요. 네. 궁금하다. 네. 저는 2006년에 평양에 갔었거든요. 그래요? 그때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금강산 관광뿐만 아니라 묘양산 관광도 한번 개발해 보는 묘양산. 걸로 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김포공항에서 평양으로 직항에 그때 처음 탔어요. 그러니까 김포에서 평양? 예, 그때 이렇게 많이 40분 그 이후에 탔는데 제가 1호였어요. 그때 이제 저기 문체부하고 같이 갔거든요. 네. 40분 걸려요. 기내식도 다 못 먹어요. 굉장히 가까워요. 기내식을 줘요? 그러네, 떴다 40분 내려. 가는 거예요. 분이면. 진짜 떴다 내리는 건데 아. 그때 이제 북한에 가서 봤던 인상은 뭐냐면은 이제 거기에서 돌아다니시는 분들 대부분 다 연기자입니다. 연기자. 예, 그러니까 허락받은 사람들만 이렇게 거기에서 트루먼 그 쇼 같은 느낌인가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만 넘어가면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들. 그래서 그래요? 연기 제대로 못 한다고 거기 지도원이 야 똑바로 좀 해 이렇게.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균열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긴 또 아마존 같은 데 가도 요즘 다 그냥 민속촌 느낌이라면서요? 그럼요. 네. 네, 그분들 악어도 그냥 와서 한 번씩 역할하고 가고 이렇게. 네, 퇴근하면서 맥도날드 들리고 네, 뭐 이렇게 하신다고. 맞아요. 자, 여튼 북한 개별 관광 검토한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근데 이제 특검 이게 얘기 좀 가볼까요? 길게 할 일인가? 특검 얘기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김건희 특검이 29일 윤석열 피의자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특검팀이 보낸 출석 요구서에 이 얘기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예. 김건희 여사 관련 그러니까 허위 사실 공표 요 얘기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김 여사 관련해서 해명한 게 이게 허위 사실이다.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 20대 대선 당시에 토론을 할 때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 얘기 설명하면서 내 집사람은 손해를 보고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모두 알고 23억 원을 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거짓말로 그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선거 때 허위 사실 공표를 한 혐의 요걸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허위 사실 공표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법적으로 했죠. 고생을 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허위 사실이라고 확정이 되면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로 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가 된다. 지금 대통령 기간 동안은 이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고 선거법 공소시효가 다시 적용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예. 진짜 만약에 기소가 됐다? 근데 제 유죄가 나왔다? 그러면 당선 무효가 될 확률이 높은데 100만 원 이상이면 그러면 그때 이제 국민의힘에서 쓴 선거 보조금 국가에서 지원된 게 397억 원 정도라는 거 아니에요. 네. 당선 무효와 함께 이것도 다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그럴 있습니다. 수 있어요. 지금 공직선거법 우리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네. 우리가 그 허위사실 공표를 계속 봐왔잖아요. 네. 그때도 뭐 민주당이 만약에 3심에서 유죄 확정되면 당선 무효뿐만 아니라 이제 그 토해내야 되는 정당 그런 얘기 있었죠.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왔던 걸로 그 똑같이 적용해 보면 뭐 그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지금 그 걸려 있는 혐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것까지 또 할까 생각이 드는데 뭐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하는 건 맞겠죠. 근데 네. 뭐 이게 이렇게 크게 부각될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여러 범죄에 보면 사실 이건 굉장히 그렇죠.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을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다른 것보다도 이게 훨씬 더 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치의 관점에서 국민의힘을 생각하면 이건 좀 빼줘라. 아니 공소시효가 이게 5년인가 그럴 거야 아마 공직선거법은. 예.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공소시효 6개월 아닙니까? 선거법의 공소시효. 6개월이 있구나. 6개월이죠. 6개월이네. 예. 공직선거법 6개월이니까 아마 이게 하려면 신속하게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신속하게 하고 있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예. 혐의 적시됐다는 거 보니까 이걸 한것 하나 같은데. 걸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네. 대선이래 이제 탄핵되고 나서 6개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이미 안 그때 이거 수사 착수한다라는 기사는 나왔어요. 얼마 안 지나서. 그래서 뭐 이거를 밝히는 기소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이제 민주당의 약간 딜레마 같은 건데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재명 이제 대표 시절에 네.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던 게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그러니까 발의를 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이 말의 자유를 너무 제한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 교유 행위라는 거를 이제 아예 삭제하는 거 이런 거를 지금 넣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게 어디로 갔어요 지금 아무 얘기가 없어. 근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보면은 그게 왜 또 문제가 됐냐면은 그때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날 경우에는 민주당도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거짓말이라고 받고 이거 계속 비판해왔어요. 뻥이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오긴 했는데 저는 이거를 공직선거법을 그러면 이제 이대로 적용하는 게 맞느냐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네, 저는 뭐 이거는 앞으로 그냥 정치권의 관행으로 이런 것들은 서로 그냥 이렇게 언론이 판단하고 정치 그러니까 유권자가 판단하게 놔두는 게 맞다 이 생각이 들어요. 법 쪽까지 가지 말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일이 돼서 확정돼 갖고 400억 예를 들어 토해내게 되면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그 임기 끝나고 나서 또 가자고 그러겠죠. 가자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저도 우리 김 기자님 말씀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네. 선거 기간이나 이럴 때는 뭐 양 당이 정말 서로 간의 공격과 폭탄을 때려 붙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뭐 고소고발도 나오고 뭐 그러는 건데 되게 예전에는 정치가 좀 작동될 때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서로 상대방에 대한 고소고발을 다 취하를 해요. 그리고 다시 정치가 좀 복원되는데 네. 언제부턴가 그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뭐 5개 재판을 받는 형사 피고인이라고 우리가 계속 공격을 했지만 어찌됐든 대통령이 됐고 재판은 중단됐고 네. 이 상황에 5년 동안 뭐 국정을 잘 해주길 바라지. 그러면 된 다음에 또 다시 재판 시작해야 될 자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네. 지금 특검까지 지금 해가지고 그 수십 개의 지금 죄가 있는 사람인데 그것도 뭐 내란 혐의만으로도 뭐 사형 아니면 무기라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런 사람인데 뭐 이것까지 또 해서 근데 약간 그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좀 정치인들이 그럼 좀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막 해서 고소고발전 했어. 그래서 분명히 저건 법적으로 문제가 돼. 근데 자기들끼리 그냥 취하하고 없애면 그냥 사라져? 아니 우린 다 그 내용을 인지를 했는데 정치인들끼리 서로 봐주면 그냥 없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선거 기간에 고소고발은요. 네. 저 사람이 범죄했다는 고소가 아니라 상대방의 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내가 아니라고 그 정치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카드예요. 상대방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려는 게 아니라 네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서로 좀 정치 복원하는 게 더 낫겠다. 네. 네, 이런 말씀 근데 주셨고요. 이게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그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 특별법에 보면은 내란 정당에 대해서 국고보정을 끊는 거 있잖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이게 국고보정을 끊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네.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서적으로 이렇게 된 거 좀 그다 반환 받아보자 뭐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수사 내용들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김건희 특검. 네, 통일교 고위 간부와 건진버섯 전성배 씨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 가입하도록 독려했다. 그 문자 어제인가 저희가 보여드렸죠. 네, 실제로 그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나누어 주고 입당을 하도록 했다. 그래요? 독려했다.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리고 그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서 왜 단체로 입당하면서 누가 지금 윤심인가요? 물어봤을 때 네.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다 이 얘기 이제 권성동이다.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또
그 총선 비례대표 이야기도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총선 비례대표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입당해 주시면 네. 우리가 뭐 사실상 통일교 TO로 비례대표도 하나 넣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를 전성배 씨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실제로 시도를 해도 이건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 입당원서 이렇게 받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입당원서는 필요한 사람들은 절박하기 때문에 네. 이래저래 아는 지인들한테 막 몇십 자씩 떼어주기도 하고 그래요. 음. 좀 주위 지인들한테 좀 부탁을 좀 해달라고. 아, 그런데 이제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그 교단 차원에서 그리고 중앙에서 그런 결정을 내려서 이게 정말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되죠. 그렇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우리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야 그럼 입당원서 그 큰일 나죠. 큰일 나잖아요. 그럼요. 그건. 네. 제 주위에 있는 술 친구들한테 한두 개씩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네. 이렇게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했다는 게 하면 좀 이게 좀 그 수사의 대상이 될 것 같고 네. 그 대가가 지금 전성배 건진법사가 음. 어떠한 서로 간에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는 과정에 나온 거라고 한다면 음. 이건 뭐 제가 법은 잘 모릅니다만 뭐 뇌물 뭐 알선 수재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왜냐하면 대가를 바라고 서로 간에 네네네. 부정한 네. 방법을 서로 수수하게 되면 이건 범죄 혐의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건진법사 이야기는 너무 많은 게 계속 튀쳐나와서 정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통일교와 건진법사와의 이 유착 관계는 빨리 특검이 좀 너무 요란만 떨지 말고 좀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 교수님은 생각이 들어요. 건진 본 적 없으세요?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아. 정말 제가 다행히 정치 생명이 유지되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확실히 그 캠프에서 실세는 아니셨던 것으로 지금. 왜냐하면 거기 계신 분들이 건진을 다 봤다고 했어요. 아, 맞아.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그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맨 쓴소리만 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 아. 그러니까 뭐 우리를 굉장히 어려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곁을 두지 않는 우리한테 누가 와서 찝적대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건진도 못 봐, 뭐 천공도 못 못 봤죠. 봤죠. 명태균도 못 봤죠. 못 봤죠. 예, 거봐. 그러니까 살아 있는 거예요. 실세와는 거리가 먼 걸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네. 통일교 관련해서는 계속 뭐가 있더라고요. 네, 통일교 얘기를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종합되면 진짜 그건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논평을 하실 부분 아니 있으면. 일단 다 하시죠. 예. 네. 그보다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이 김건희 특검에서 부르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HS 여성의 조현상 특검 연락 받지 않은 채 네. 지금 사실상 잠적한 상태. 뿐만 아니라 뭐 이종호도 나 시간 좀 봐서 나가겠다 등등등 이제 뭐 김예성 지금 한국에 없다. 다 지금 이제 도망간 상태거든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지금 진전이 될 것인가. 아니 근데 이제 조현상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도피를 했겠어요. 이게 군대 재벌가인데 뭐 여기까지 무슨 도피 의혹을 하는 건 네. 그렇고 본인이 이제 적절할 때 이제 뭐 출석 준비하고 있겠죠. 준비하고 뭐. 있겠죠. 네. 뭐 출석을 할 것 같고. 네.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집사도 지금 베트남 거쳐서 태국으로 지금 입국한 사실이 확인이 됐고 예. 그리고 저기 이기훈 삼부토건 삼부토건 부회장 예. 이분도 지금 밀항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다 잡아 넣어야 돼요. 어쨌든 잡아 넣어야 되는 건 거의 맞고 영화 수준이네. 예, 이제 영화예요, 진짜 영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건진 쪽에서 결국은 이게 다 윤핵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건진이 기도해서 염력으로 윤석열의 마음으로 움직였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도력이 있지는 않잖아요. 염력이나 이런 염동력, 뭐 정신력이 아니면은 결국은 누군가 청탁을 했는데 그 누구겠어요? 윤핵관이지 뭐. 윤핵관 아니면 김건희겠죠. 그러니까 윤핵관들은 이거는 뭐 어찌됐든 시간이 지금이 아니더라도 네. 한두 달 있다가 다 줄 소환이다. 그래서 이제 처벌 여부는 봐야 되고 그게 뭐 권성동이니 이철균이 윤한홍이니 막 이런 분들 싹 다 이제 소환됐고 거기에 더 이제 할 수밖에 없고 김건희 쪽은 뭐 말씀하셨지만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현기증 난 기사 쫓아가기도 현기증 정리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정리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예. 뭐 이를테면은 이종호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뜬금없이 집행유예로 빼주겠다고 8천만 원 받은 거 이거는 본류하고 상관도 없거든요. 네. 그것도 대단한 거야. 이렇게 그 와중에 또 삥을 뜯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설득을 하려면은 조금 준비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돈을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것들이 끝도 없이 나올 것 같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뭘 이렇게 나쁜 짓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나 봐.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자꾸 외면하게 돼요. 근데 뭐 그리고 하나 좀 더 약간 좀 더 가벼운 네. 거는 그냥 모르고 넘어가. 맞아. 근데 너무 가벼운 많이 거 하나 잘못하면 그걸로 그냥 이게 그냥 가루가 되도록 빠이는데
워낙 많이 하니까 뭐 웬만한 건 그냥 다 패스하게 되고 정리도 잘 안 돼서 그냥 자꾸 외면하게 됩니다. 평소에 좀 못되게 살아야 되나 봐. 네. 너무 클린하게 살면 잘못 살았어. 맞아.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아. 정말 성실하게 한 것 같아. 이종호 같은 경우는. 그렇죠. 성실하고 정말 틈새 빈틈없이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참 대단한 해먹었다. 사람이에요. 그 와중에 나 그거 보고 나 깜짝 놀랐어. 네. 자 그리고 그리고 해병 특검. 해병대 이것도 특검. 약간 지금 어려운 그 대목에 봉착을 했는데 그 VIP 경로설 계속해서 부인해왔던 줄곧 단 한 차례도 흔들리지 않고 부인해왔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네. 드디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낸 얘기를 들었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이거 듣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화낸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모해 위증 혐의로 구속기로에 놓이니까 그제서야 이제 말을 바꾼 것인데, 네. 근데 문제는 어제 법원에서 김계환 전 사령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각된 사람이 자꾸 나오네요. 근데 김계환만 기각된 게 아니라 김용대 드론 사령관도 드론 사령관. 예, 기각이 네. 됐잖아요. 외환 관련된. 네. 그리고 이제 이거 해병 특검은 아니지만 그 앞서서 그 또 다른 김건희 특검이랑 등등해서 삼부토건 조성옥 회장도 기각이 됐고 네. 여기도 충분히 엮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다 좀 기각이 되는 사례들이 자꾸 나와서 이 기각이 자꾸 되는 게 특검이 좀 능력 부족이라 충분히 법원을 설득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법원이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자꾸 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특검이 뭐 열의를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무리해서는 안 돼요. 예. 저는 이번에도 이제 이와 좀 다른 결이지만 그 최혜병 특검에서 이영훈 목사하고 김장한 목사를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네. 이분도 참고인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참고인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압수수색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어떤 분입니까? 대한민국 기독교계에서는 정말 한 봉우리를 이루신 분들이고 김장훈 목사. 두 분 다 그래요. 네. 두 분 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 크리스찬계에서는 정말 대단한 그 상징 자산을 가지신 분들인데. 그래요? 그럼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게 뭐 참고인인데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그 망신을 줬다는 건 제가 볼 때 좀 과도한 거고요. 물론 뭐 전화 통화했다는 내역이 있다고 그래서 불러서 조사할 수 있죠. 그러나 저렇게 압수수색을 해서 망신을 주는 건 제가 볼 때 최혜병 특검이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최혜병 특검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니까 뉴스가 안 나와서 뉴스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든 무슨 영장이든 이게 자꾸 기각되는 건 특검도 좀 되돌아보기를 바라고요. 최 특검 관련해서는 저는 시종일관 그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분명히 화낸 게 맞을 거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충 알 거 아니죠. 화냈다. 네. 화를 보통 낸 게 아니거든요. 심각하게 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장 뭐 거기 있던 그 기사가 회의했던 올렸겠지. 사람들이 바로 국방장관하고 뭐 법률비서관하고 무슨 뭐 국방비서관에서 전화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냥 뜨거라 해서 그냥 갖다 줬던 거 다시 되돌아오고 보류시킨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사실 그때 대통령이 화냈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야, 최상병이 죽은 건 억울하지만 그 재해로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로 죽은 것까지 사단장의 목을 치면 어떻게 누가 지휘를 하겠느냐. 사단장하겠냐. 예. 저는 이 말이 일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음. 그러면 그걸 화내지 말고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투명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경로를 해버리니까 그냥 다들 쫄아가지고 그냥 다 무서워서 이렇게 난리를 친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일이 있어서 언론에 보도가 되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는데 대통령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다. 죄송하다라고 했으면 특검까지 갈 일입니까 이게? 네.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경로 다발증 그리고 경로에 꼼짝 못하는 간신들의 그 다발증. 저는 이것이 만들어내는 참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거를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해가지고 이게 기각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원래도 옛날에도 특검 검찰 측이랑 법원이랑 약간의 긴장 관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런 것들을 법원에선 그걸 중심으로 이제 보다 보면은 김계환이 거짓말을 했기는 했지만은 지금 증거인멸할 상황이냐, 도주 우려가 있냐 이런 거를 봤겠죠. 그러니까. 네. 근데 검찰 입장, 특검 입장에서는 어쨌든 신병을 확보해 놓고 조사를 하는 게 우리한테 편하다, 유리하다 이렇게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무리하게 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들 이영훈 목사, 뭐 김장한 목사 이것도 조금 뭐 예우는 해줘야 되지만은 네. 지금 이거는 핵심적인 지금 청탁 루트로 의심이 되고 있어요. 압수수색을 안 하는 게 저는 이상합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됐냐면 임성근 쪽이
임성근 본인의 핸드폰에는 없는데 지금 부인 쪽에서 한 걸로 지금 의심이 되고 있어요. 그쪽에서 이영훈 목사나 김정한 목사한테 아마 구명 청탁을 하고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이철규 의원이나 조태용 안보실장이나 고석 변호사 네, 예. 네. 윤석열 동기. 예, 거기 쪽으로 가가지고 그게 이제 윤석열 쪽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구조로 지금 얼개가 있거든요. 지금 네. 각자 이제 이러면 단편적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를 종합해 보면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래서 조태용한테 전화하고 이제 이종섭한테 전화하고 이제 경로하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됐단 말. 그러면은 이 사람들 다 제대로 수사하는 게 맞죠. 뭐 네. 예외를 둬야 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잠시 후에 이춘석 의원 모시고 그 뭐 판사처벌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관련된 질문 좀 드릴 테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당연히 뭐 비판, 욕 얼마든지 쓰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욕이 어디로 향하는지 뭐 괄호 같은 거 쳐놓고 뭐 김근식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써주시면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왜냐면 예를 들어도 제 이름을 대야 아니, 나한테 하는 것 같잖아. 그거 아니니까 여러분 앞에 조프로님 집중 못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댓글에 너무 민감하신데. 자, 샵 김근식 아니면 뭐 괄호 김근식 이렇게 해주시면 네, 골뱅이 김근식 골뱅이 이렇게 김근식. 해주시면. 계속 김근식이야. 예를 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네, 그리고 내란 특검이 네. 한덕수청 국무총리를 위증,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을 일단은 했고요. 그리고 이상민, 최상목 등등등 이제 줄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조금 더 진전이 있으면 저희가 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볼 것인가, 단순 관여자로 볼 것인가는 조사를 통해서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 흥미로운 이야기 주진우 의원이 네. 당대표 나갑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당 전열을 재정비하고 젊고 강한 보수로 탈바꿈시키겠다라면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앞서서 장동혁 의원도 출마하겠다 했고요. 조경태, 안철수, 김문수, 양향자, 장성민 등등까지 출사표를 그래요? 낸 상황입니다. 장성민 양양자 씨도 예, 그렇다고 나간대요. 합니다. 그 주진우 의원은 아직 그러니까 국민의힘 들어온 지도 이렇게 뭐 아주 오래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있다가 네. 지난 총선에 공천을 받고 들어온 거니까요. 근데 어떻게 벌써 당대표를 저는 이게 이제 두 가지 기시감이 드는데 네. 하나는 또 이제 오면서 그 속보를 보고 이제 좀 그 놀랬는데 네. 그 지난 그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뽑혔을 때 2002때 21년인가 그때도 김웅 우리 송파 갑에 네네네네. 김웅 의원이 당대표 출마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또 나름대로 결단을 했다고 예.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준석 돌풍에 그냥 사그라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도는 좋았으나 그게 결국 그 성과는 없었던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될 것인지 주진우 의원의 오늘 그 선언이 왜냐하면 당대표 나갈 수 있는 충분한 뭐 욕심은 낼 수 있지만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니까 김웅 사례가 될 건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묘한 타이밍이 또 있어요. 지금 틈새라는 게 왜냐하면 지금 당내에 제가 들어보면 어떤 그 분위기가 있냐면 야 지겹다. 친윤 반윤 뭐 친윤 친한 뭐 찬탄 반탄 지겹다 이제 네. 그 인물이 그 인물이고 김문수 그다음에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나왔던 그 인물 또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지겨우니까 아예 새로운 인물로 나와서 좀 새로운 판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게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여론이 일부 밑바닥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 여론을 만약에 잘 받아 안고 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건 지금 안철수 조경태가 혁신 쪽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상당한 필승 카드는 아직 아닐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아직 결심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타이밍에 좀 틈새를 치고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진우 의원을 이제 선호하는 혹은 뭐 주진우 의원과 함께 하려는 의원들 내지는 하여튼 당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그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뭐 그 연배가 좀 낮은 데다가 네. 정치 입문한 지 지금 2년도 안 된 거잖아요. 네. 작년에 했으니까 사실 1년 좀 넘은 거네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 뭐냐면 잘 싸웠다라는 기본적인 이미지가 있죠. 뭐 청문회 때 뭐 이럴 때. 청문회 때도 있고 그전에도 법률위원장으로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워서 싸우는 데는 굉장히 논리를 잘 잡았어요. 제가 볼 때도. 저도 뭐 TV 출연할 때 옆에서 같이 봤는데 굉장히 스마트하고 잘 찝어요 논리적으로. 저보다는 그래요? 못하지만 잘 찝어. 저보단 못하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당에서 당원들이 볼 때는 잘 싸우는 주진우다 이런 이미지가 분명히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또 이 사람이 지난 12.3 비상계엄 때 그래도 계엄 반대에 가서
표를 던진 분입니다. 그러니까 개헌 반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상식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오늘 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의원 출마에는 제 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요? 충동했어요? 아니, 충동은 아니고 네. 제가 이제 TV조선의 강적들이란 프로그램에 예. 좀 종종 나가거든요. 최근에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지난 이제 토요일이었죠. 지난 토요일에 방영되고 목요일에 녹화를 했는데 그때 주진우 의원이랑 같이 했어요. 그때 이제 방송을 같이 했는데 제가 앞에 있었는데 주진우 의원한테 근데 혹시 당 대표 나갈 생각 없냐?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아니라고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 제가 뭐 그래요? 고민을 해보겠다 그때 그러면서 아니 나는 근데 뭐 당에서 이제 더 잘 싸워야 되는 뭐 이런 임무가 있다 그러니까 당 대표가 돼서 잘 싸우면 되지 뭐 이런 얘기도 오겠는데 그때 이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준석 전 대표도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갔잖아요. 뭐 그렇게 네. 나갔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주진우 의원은 다만 약점이 있어요. 약점 뭐냐면은 뭐 다른 그런 건 얘기해 주셨고 네. 수사 대상입니다. 그렇죠. 해병특검의 수사 대상이 법률비서관인데 그때 윤석열 경로한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거저거 해서 조만간 소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당 대표가 반드시 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돌풍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방탄용 출마 아니냐? 그 너무 폄훼하는 거지. 혐의는 아니고 제가 뭐 당 대표가 되면 그리고 이제 네, 나가라고 네, 또 네. 충동을 해. 아니 충동을 한 게 아니고 내가 의견을 물어본 거지. 내가 뭐 전혀 생각 안 하다가 갑자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방송은 주진우 나갔어요? 의원이. 편집됐어요? 아니 나갔어 그대로 방송 나갔어요. 나갔어요? 네, 그대로 나갔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방탄용 출마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본인이 좀 깊은 고심이 있을 것 같아요. 주진우 의원의 이 참 고뇌에 탄 결단을 방탄용이라고까지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아니 뭐 김준일 기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역시 윤석열 옆에 있는 사람은 다 녹아 죽는구나 아주.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다 죽게 돼 있네. 법률비서관이란 자리 있을 수밖에 없으면 전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 자기 맡은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뭐 수사 대상이 또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전화의 경로를 따라가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하고 가깝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에요. 가까운 사람 다 햇볕에 다 죽는 거야. 또 이거. 강조하시네 오늘 윤석열이 안 가까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한때는 윤심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언제 말씀드렸는데. 그랬어요? 제가 캠프 때 이마빌딩 캠프 때만 잠깐 내가 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전략실장 했고 그 뒤로 제가 그 사람 본질을 다 봤어요. 근데 주진우 의원은 네. 친윤 쪽에 그러니까 친윤이에요 아니면 친한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난다니까. 친윤에서 친한으로 스리슬쩍 갔다가 이제 지금 그냥 주진우가 되어 있는 거죠. 다 털고 일어나서 이제 약간 무게파에 그럼, 가까워요. 무게파에 그래요? 무게파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 스탠스는 잘 잡고 갔었다고 봐요. 제가 배지였다면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잘하고 있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우리 당에서 굉장히 필요한 자산이라고 보는데 네. 아까 우리 김준일 기자 말씀하신 것좀 새벽 특검 가지고 이해해 보니까 한 방에 가버리는데 그건 윤석열 탓이지 주진우 탓이 아니야. 그건 뭐 수사를 보면 되겠죠. 제가 뭐 결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고 이제 해병 특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진우도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때문에 저거. 알겠습니다. 저는 주진우 의원한테 다른데 꽂히는데 왜 이 사람 지역구가 해운대인데 해운대 월세방도 하나 없을까가 저의 계속 그 궁금증이에요.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죠. 네. 월세방 보통은 전세 해운대가 좀 정도는 비싸요. 아니 비싸도 여기 압구정 현대 사시는 분 아니에요? 지역구에 그래도 뭐 하나는 있어야 이제 지역구민들 보기에도 네, 거기도 주말에는 그래도 또 한 3일 정도 있으면서 인사도 하고. 근데 이렇게 재산 등록을 할 때 저는 항상 공직자 재산을 되게 보는데 새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난 3월 기준으로는 월세도 3월 기준에는 없고 없을 수 있죠. 전세도 없어요. 당선된 다음에 이제 구했겠죠. 당연히 구했을 거라고. 제가 알기로는 주말에 다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럼 있겠죠 이제. 제가 잘 몰랐나 아니 봅니다. 뭐 네. 해운대 쪽에 좋은 호텔도 많으니까 내려가서 호텔에서 거주하다가 뭐 올라올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더 싸게 먹힐 수도 있어요. 그게 쌀 수도 있어요. 네.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나? 이거 그분은 뭐 재산이 뭐 70몇 억이라면서 그죠? 돈 많은 아버님 만난 게 무슨 죄입니까? 네, 아, 뭐 죄라고 죄는 하죠. 아니죠. 그냥 부러운 일입니다. 부럽다고. 그냥. 네, 아유 부럽다. 부럽지는 않아요. 비난하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이제 당 우리 소주값만 있으면 돼. 오늘 벌러 나오셨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지금.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오늘 열리고 그 당혁신위가 3가지를 제안했는데 네. 그 쇄신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는
역시 아무도 안 안 궁금해하시니까 돼. 지켜보겠습니다. 궁금해. 될 리가 있어. 네. 이 정당은 안 돼. 의원총회 가요. 초반에 그거 할 거예요. 인사청문 지금 재송 요청한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야기 막 하고 또 하고 왜냐하면 싸우는 모습 보여주는 것밖에 없으니까 싸우려고 하는 사람의 스피커에 대한 신뢰성을 믿을 수는 없지만 네. 어찌됐든 그렇게 할 거고 그러면서 강선우에 대해서 또 뭐 하고 뭐 결의하고 그걸로 하고 시간 다 가고 점심 먹을 거예요. 그거 걱정 마세요. 그냥 전환기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워 그냥. 뭘. 전환기 그럼 비대위원장. 전환기 비대위원장. 제가 화끈하게 그래서 가야지. 전환기를 잡으러 출마합니다. 진짜요? 전환기를 잡는 건 김근식이다. 아, 그래요? 전환기를 그리고 뭐라고. 전환기 옆에 있는 천하의 장동혁도 잡고. 김근식의 전환기를. 글쎄 말이야. 나도 그게 자존심 상하긴 하는데 이놈이 커버렸어. 어떻게 할까? 그럼 제압해야지. 전환기이 뭔데? 글쎄 전환기를. 말이야. 그러니까 현실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지. 네. 정치는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전환기를 잡으러 제가 나가고 전환기 옆에 있는 장동혁도 잡고 오. 장동혁 잡으면 김문수까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 근데 전환길이 주 타겟이죠. 아 그래요. 당내에서 우리 교수님 좀 지지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좀 있어요. 우리 저기 3%에서 지지해 주면 됩니다. 갑자기 3% 얘기를 아 우리 정혜커님 지지해 주십사. 아, 그래요? 말씀드리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지의 뜻으로 요 김부각 하나 좀 드셔보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김부각이 그렇게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근식 우리 후보 예비 후보께서 많이 부각되기를 바라면서 네. 김부 야, 이거를 또 이렇게 연결해? 와. 김부각, 연근부각, 다시마 부각, 호박 부각까지 4가지 튀긴 거죠 이게. 예, 식물성 옥수수 기름으로 튀겼는데 자연 담은 명인 부각이라고 한국 무형문화유산 부각품은 명인이 직접 만든 그런 부각입니다. 100% 국내산 재료로만 만든 거고요. 아무래도 김부각은 고소하고 그리고 연근은 좀 아삭한 맛이 좀 있고요. 그리고 다시마는 마치 내가 바다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튀김인데도 그런 느낌이 좀 나고요. 호박은 약간 그 은근히 달달한 맛,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자꾸 웃어요? 진짜 아니, 아닌 것 같잖아. 우리 정영 선생이 이걸 다 읽는 거 보니까 네. 애들이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재밌게 듣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재밌게 듣다가도 그 웃겨가지고 그걸 다 읽어. 협찬해 주신 뭐. 싱글벙글 그래서 야 금기입니다. 광고가 무섭구나 생각이 드네 정말. 에이. 우리 정영진 선생이 이렇게 끝까지 그걸 다 읽네. 하필 그 많은 라디오 프로 맞아요. 중에 아 생각나는 게 그거야 나는. 그래요? 네, 우리 나이가 그거거든. 트라우마요 싱글벙글 쇼는 정영진한테. 왜 트라우마야?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정영진 싱글벙글 검색해 보세요. 인생의 유일한 위기입니다. 일부러 그때가. 그런 건 아니니까 생각나는 게 싱글벙글 네, 쇼야. 알겠습니다. 너무 그때 강석 김혜영이 진짜 그걸 다 읽거든. 알고 한 방에 보내버렸어요, 알고도 있어요. 됐어. 다 읽어. 오늘 사지 마. 아무것도 사지 마. 니네 주문하지 마. 열받았어. 이제 갑질까지 해. 이제 정영진 갑질 논란. 야. 네. 갑자기 하네. 근데 김부각이 맛있네. 맛있죠. 맛있어요. 비행기처럼 제일 굉장히 맛있었어요. 고소하고 나는 이 연근이 진짜 맛있네. 연근. 연금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연근 들면서 김부각이 맛있네 하는 건 뭐야 지금?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연근 정말 부각인가? 맥주 새깬 기본인가 뚝딱뚝딱. 맥주 끝도 없이 들어가죠. 저도 네. 한마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 한 봉지가 요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큰 봉지고 이 수분 안 들어가게 안에 잘 처리를 해놨고요. 요거 한 봉지에 얼마입니까? 15,900원. 네, 요거 15,900원에 맥주 안주 건강 간식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애들한테도 너무 이제 요즘 달고 뭐 이런 거 짜고 이런 거 주지 마시고 요런 김부각 같은 거 먹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이버에서 우리카세 검색하시거나 저 영상 아래 더보기 링크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2시 전에 주문하시면 다음날 바로 배송되니까요. 예, 빨리빨리 주문하시고요. 12시 1분이네. 주문하지 마 오늘은. 뭔가 네. 삐딱해 오늘. 예. 아주 싱글벙글 쇼에 보더니. 아니야 싱글벙글 쇼 긁혔어요 완전 지금. 네, 김근식 상처 미안해, 없다. 미안해. 예, 우리 방송의 원흉 김근식 교수님입니다. 자, 오늘 그럼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에 저희 법사위원장 모시고 아까 얘기 잠깐 나왔었던 그 판사들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